안녕하십니까? 예. 자, 23절 하고 있었죠. 체위에서 정의된 방식의 인수분해. 거기서 정리 23.7 할 차례죠. 211페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일단 다항식을 구체적인 유리계수 다항식, 여기 유리계수 다항식판이죠. 에서에 대하여. 자, 유리계수 다항식 fx를 하나 갖고 오면, 이 fx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해의 존재성이죠. 그래서 fx가 체 q 위에서 해를 갖는가. 자, 이것을 이제 체크하고 싶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다 썼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적당한 뭐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fx는 1차 인수를 가지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자, 해를 갖는다면 fx는 q의 x에서 1차 인수를 갖는다 라는 사실을 당연히 만족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뭘 이용하면 증명이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 했죠. 해를 가지면 해를 x-알파라 두고 fx를 x-알파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나타내서 나머지가 0이다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죠? 다항식 환의 호재법을 이용한 거예요. 나눈 못과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정수에 대한 호재법,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정수는 양의 정수 Q로, 정수 A는 양의 정수 B로 나눈 못과 나머지로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 성립할 것이냐? 1차 인수를 가지면 분명히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ZX 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ZX에서 1차 인수 2x-3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립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Q가 하나의 1차 방정식이 풀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수의 영역이 유리수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의 그 제목이 체 위에서 정의된 다항식의 인수분해다 이거예요. 개수의 영역이 체가 아니더라도 다항식환의 정의는 가능하죠. 환만 되면 충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 이 개수들의 영역이 이제 체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차 인수를 가지면 fx는 q의 x에서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언제 그렇죠? 차수가 이게 fx 차수 자체가 1차 돼버리면 1차 되면 1차 인수를 가지면서 더 낮은 차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차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차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1차 인수를 반드시 가지냐? 아니죠.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여기 되려면 언제 되는 거예요? fx가 예를 들어서 4차다. 그러면 2차로 인수분해 될 수는 있어도 1차 인수를 갖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2차나 3차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특수한 조건들이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해를 갖느냐라는 문제는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느냐라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더 낮은 차수니까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리드썸을 해가지고 가약이라고 말해준다 이거. 그래서 결국
해의 존재성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해의 존재성을 체크할 때 가약성을 체크하는 것이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가약성을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23절에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물론 개수들의 영역은 채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약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해 보자 이거예요. 가약이란 말은 기약이 아닌 거예요. 기약이란 말은 또 가약이 아닌 거예요. 서로 부정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23절 7에서 먼저 가약을 정의해 봅시다. 채 F와 그 다음에 fx인 large fx에 대하여 첫 번째 fx가 fx, qx 정도로 생각해 봐요. 에서 가약이다. 이 말은 reduce,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이 말은 기약이든 가약이든 기본적으로 상수는 아니라야 돼요. 상수는 기약다항식도 아니고 가약다항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다항식이 아니면서 fx는 가약이다라는 말은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gx와 hx라는 다항식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 이꼴 gx 곱하기 hx 이고 degree의 gx degree의 fx degree의 hx degree의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다. 자, 그리고 fx는 상수 다항식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gx, hx. 자, 요걸 다시 말하면 어차피 차수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차수가 이거보다 작다는 말은 hx가 차수와 gx 차수 합이 fx가 될 거니까 gx의 차수가 얼마라는 거죠? 작다는 말은 이게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합해서 fx가 돼야 되니까. 차수 정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 이쪽도 뭐예요? 디그리 hx가 뭐예요? 죄송해요. 여기 hx죠. hx가 양수란 뜻이고 여기는 뭐예요? gx가 양수란 뜻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조건이나 이 조건, 이 조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hx가 상수 아니다. gx가 상수 아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 그대로 쓰고 만족하기를 fx는 gx 곱하기 hx 이고 gx가 상수다항식이 아니다. hx가 상수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잡아낼 수 있다. gx와 hx를 잡아낼 수 있다. 이게 가약이에요. 가약 다항식은 상수 아닌 두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쓸 때는 요게 조금 더 많이 써요. 가약의 정의를. 원래 의미는 차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 상수 아닌 두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다루기가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차피 차수의 합이 fx의 차수와 같기 때문에 두 개 같은 말이고 두 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쪽을 여기 채택한 것이다. 그러면 기약을
이제 생각해 보면 라지 fx에서 기하학이다. 기하학은 이미 다 약분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irreducible.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fx는 물론 기하학다항식이든 가하학다항식이든 상수다항식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gx와 hx가 없다라는 거죠. 뭘 만족하는 거냐면은 fx는 gx, hx 되면서 degree의 gx가 또 degree의 hx가 degree의 fx보다 작은 거 이런 거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또 이 얘기가 또 여기서 봤듯이 degree의 hx가 0보다 큰 거, degree의 gx가 0보다 큰 거 이런 거죠. 다시 말해 상수 아닌 거, 상수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주로 정의가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 아니면서 결국은 fx가 gx 곱하기 hx로 나타난다면 gx, hx인 fx로서 나타난다면 gx가 상수이거나 제로 차이거나 혹은 hx가 상수다. hx가 상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뭐 정의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정의.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것도 정의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뭐가 정의든 뭐 동시조건 다 정의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이제 다룰 때 주로 여기 또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정의 23.10. 적인 조건들 다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 위에서 해를 갖는다. 필요충분 조건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다시 말하면 가약이다. 그래서 채 F와 fx인 라지 F의 x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제가 디그리 fx가 뭐예요? 2 또는 3일 때 자, fx가 자, 해를 갖는다. 적당한 알파인 f에서 존재해가지고 f 알파는 0이다. 필요충분 조건이 뭐죠? fx는 가약이다. 라지 fx에서 가약이다. 그렇죠? 자, 일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뭘 만족해야 될까요? 이것은 디그리의 fx가 얼마일 때 얼마면 충분하죠? 1차 인수를 가지더라도 더 낮은 차수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fx가 뭐일 때? 1차 다항식일 때는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2차 이상일 때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약이라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2차 또는 3차의 경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2 또는 3일 때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 또는 3차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뭐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건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저기서 바로 다 직관적으로도 바로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약성을 체크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 정의가 아니라 정리예요. 죄송해요. 정리 2.23.10. 그 다음에 정리 23.11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뭐 하나의 보조 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x가 만약에 정수계수 다항식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에 대하여 fx가 q에서 fx가 유리계수로서 r차식 곱하기 s차식의 꼴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 하고 zx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 정수에서 만약에 그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다면 유리수에서 인수분해 R차 S차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한쪽은 자명한 얘기예요. 어느 쪽이 자명할까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거죠? 밑에서 위로. 자명한 얘기다 이거. 자, 이것은 모든 정수는 뭐기 때문에? 유리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이므로 자명하다 이거. 자, 그런데 위에서 밑에 내려오는 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 이건 생략합시다. 뭐 제가 좀 과장은 했는데 엄청나게는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이 증명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원시다항식 개념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생략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받아들이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F가 뭐예요? 정수계수 다항식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수 범위 내에서 R차 S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정수 범위 내에서 R차 S차로 인수분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주어진 다항식 자체가 정수이기 때문에 뭐 이게 될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배우죠. 조립제법을 보면 조립제법에서 이제 적당한 유리수를 대입시킬 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뭐 약수분의 약수로 해가지고 대입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봅시다. 다항식 fx가 3x 세제곱 이게 차수가 5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상수항이 2다. 이제 이게 최고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항이다. 자, 이게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이에요. 그죠? 정수계수 다항식. 자, 이게 정수계수 다항식이죠. 이것이 만약에 유리수해를 갖는다면 유리수해 Q 이꼴 K분의 L이라고 합시다. K분의 L. KL은 이제 뭐 그냥 정수고 K는 분모니까 뭐 양이 정수하고 L은 정수하고 그 다음 KL은 서로 쏟아. 자, 이렇게 둡시다. 이것을 갖는다면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fx가
x 마이너스 이 q를 해로 갖겠죠, 그죠? 자, x 마이너스 q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qx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k를 아래 위로 곱해버리면 kx 마이너스 l 해가지고 k를 묶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를 다시 뭔가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fx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된다면 그러면 뭐예요? 유리수 범위 내에서 1차식 곱하기 4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그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수 범위 내에서 1차식 곱하기 4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23.12를 이용해 가지고 저기 증명하기 어렵다는 11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모든 개수를 정수로 다시 새롭게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a에 x 4제곱 더하기 뭐 땡땡땡 해가지고 b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ABCD가 뭐예요? 지금 정수에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A와 B는 물론 정수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게 자, 어차피 3에 x 5제곱 더하기 나오고 더하기 2였으니까 여기 3과 2는 최고차하고 상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수 비교했을 때 자, 이걸 알겠네요. 요 3하고 요 k 곱하기 a가 되네요. a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a는 3이고 k 곱하기 a는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L 곱하기 B가 여기 B2라는 사실 알죠? 그죠? L 곱하기 B가 2. 물론 뭐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즉 이 말은 K가 3의 약수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L이 2의 약수다 이거예요. 자, 3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최고차고 2는 상수항이에요. 즉 해가 어떻게 됐냐면은 해 Q는 자 K분의 L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부호를 생략하고 3의 양의 약수 분의 자 2의 양의 약수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물론 뭐 3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최고차의 양의 약수, 최고차. 2는 어디서 왔냐면은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fx가 정수계수 다항식이라는 조건 하에서 봤을 때 그것이 유리수를 갖는다면 유리수의 Q를 갖는다면 그것은 어떤 꼴이냐면은 최고차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23.11 때문에 되는 거예요. 23.11.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된다면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게 된다 라는 사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 때 고등학교 때 자 여기 이제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쓰죠? 3의 양의 약수, 2의 양의 약수 이것분의 이거 해가지고 결국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후보를 갖게 돼서 그 중에서 뭐 적당히 대입시켜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 했었죠. 공부 못하는데 막 대입시키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잘 안 되고. 자, 23.12. 이제
이렇게 되죠. 정리. 보시면은, 자, fx가 그냥 이걸 써놨는데, xn제곱 더하기, an-1, xn-1 더하기, a1x, a0, 이렇게. 만약 이게 정수기에서 더항식이. 그리고, a0 상수항이 0 아닌 경우만 생각하면 충분하겠죠. 에 대해서, 자, 만약에, 유리수에 q인 q를 갖는다면, f알파 이꼴 fq 이꼴 0. 그러면 q는 뭐가 될까요? q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양의 약수 1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a0의 양의 약수. 그 말은 q는 정수로서 뭘 나눈 거예요? a0를 나눈다. q는 a0를 나눈다. 물론 q는 정수이면서 a0를 나눈다. 물론 뭐 이걸 일반화하면 fx는 an의 xn제곱 an-1의 xn-1 a1의 x 더하기 a0 죄송해요. a0가 제로가 아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최고차나 상수항 양이 0이 아닌 경우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a0와 an이 둘 다 0이 아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에 대해서 또 역시 유리수를 가진다면 유리수를 가진다면 f알파 fq 이꼴 0 된다면 q는 플러스 마이너스 an의 양의 약수 분의 a0 상수항의 양의 약수. 조립제법의 뭐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죠? 뭐 이런 결론은 결국 23.11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증명은 사실 저 도입에서 했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는 했지만 충분하죠.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렇다면 23.9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이 그 정리하고 상관없는 걸 한번 봅시다. fx 이꼴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23.9가) 예. 자, 이게 Z5에서 기하학다항식이다. 이걸 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괄호 1번이고요. 똑같은 다항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Q의 X에서 기하학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3.14는 뒤에서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할 건데 fx 문제만 적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이게 이제 qx에서 가약이다, 기하학이다. 이걸 보이라 그랬어요. 자, 23.9의 괄호 1번. 자, fx x 세제곱 더하기 이것이 z5x에서 기하학이다. 자, 기하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약이라고 가정해봐요. fx 이게 z5x에서 가약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fx 차수가 3차니까 아까 전에 2차 또는 3차일 때는 뭐예요? 가약이라면 1차인수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선 차수가 얼마예요? 3이므로 아까 23.10이죠. 23.10에 의해서 반드시 1차인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알파인 G5에서 존재해가지고 F알파는 0 이렇게 되는 그죠?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순이 나온다. 그래서 기하기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모순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하면은 G5는 해봤자 뭐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것이 이제 그 F의 제로이거나 F의 1이거나 F의 마이너스 1이거나 F의 2거나 F의 마이너스 2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로 대입시키면은 1이고 제로 대입시키면 2고 1 대입시키면은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2 대입시키면 8, 2, 3, 6, 1 되죠. 마이너스 2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죠. 자, 해서 어느 것 하나 0이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알파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 가약이라 가정하니까 모순이 나왔어요. 따라서 기하기다. fx는 z5x에서 기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 이게 또 qx에서 기하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역시 마찬가지로 fx가 qx에서 q는 채죠. zp도 채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가약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디그리의 fx가 뭐예요? 3이므로 해가 존재할 거예요. 23.10에 의해 알파라는 것이 q에서 나타나가지고 f알파 이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모든 유리수를 한번 대입시켜가지고 모순을 유도할 수가 있나요? 없죠. 유리수 언제 다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까 전에 조립제법 원리 23.12가 있다. 그래서 알파는 23.12에 의해서 조립제법 원리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의 양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그래서 1, 2 이렇게 봐.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입시켜 보면 f 알파 이꼴 그러나 하지 말고 그냥 제로 f 알파 되는데 여기 f 플러스 마이너스 1, f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시켜 보면 1 대입시켰을 때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 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시켰을 때는 2나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죄송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고 실제로 대입시킵시다. 그냥 1 대입시키 얼마죠? 7 6 되나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대입시키면은 8 10 16이네 그죠? 마이너스 2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맞죠? 해서 뭐 어느 것 하나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살펴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fx는 q의 x에서 기하기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23.14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qx에서 기하기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방금처럼 이제 역시 가약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23.14 fx가 가약이다. x 4제곱 이꼴 x 4제곱 마이너스 2의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이게 qx에서 가약이다. 가정하면 이라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모순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죠? 모순이 어떻게 모순을 유도할 것이냐. 아까처럼 적당한 알파인 q가 나타나가지고 f알파 이꼴 0이다 나오면 알파가 얼마다? 알파는 최고차 양의 약수분의 어쩌고 조립제곱 원리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해를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 이게 2차 또는 3차일 때는 인수분해 가약이면 인수분해 가능한데 결국 1차 인수를 갖게 되는데 4차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첫 번째, fx가 1차 인수를 갖는 경우 1차 인수를 갖는 경우하고 자 1차 인수를 안 갖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보자. 이거. 1차 인수를 갖는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알파인 q 만족하기를 f알파 이꼴 0 그러면 알파가 뭐가 되느냐? 또 아까 저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최고차의 양의 약수 1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fx가 맞죠? 따라서 제로 f알파 했는데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 대입시키면은 얼마예요? 8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8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8 되나요? 해서 모순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8이 제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fx가 1차 인수를 갖지 않으려면 4차는 어떻게 밖에 안 될까요? q의 x에서 1차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는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꼴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정수계수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둬도 된다는 거죠. 정수계수로 역시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꼴이다 라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역시 이게 뭐예요? 23.11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계수로서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는 것은 결국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dx 제곱 ex 더하기 f 이런 a, b, c, d, e, f라는 정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기 싫죠, 그죠?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정수로
저걸 전개를 해가지고 어차피 모순을 밝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fx가 뭐였냐면 이거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 꼴 이거다 하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ad의 x 4제곱 뭐 쭉 정리돼가지고 개수 비교에 5차니까 4차니까 5개의 식과 6개의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모순을 유도해내면 돼요. 근데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단한 건 먼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AD가 여기서는 1이다 이거예요. 1.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원래는 유리수로서 AD 이꼴 1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수로서 1이 되는 것은 둘 다 1인 경우나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묶어내면 되니까 요 그냥 문자를 바로 줄여가지고 둘 다 1인 경우만 생각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A, B, C, D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은 자 x 4제곱 플러스 3차의 개수는 a 더하기 c x 세제곱 더하기 2차는 b 플러스 d 플러스 ac x제곱 더하기 1차는 ad 플러스 bc 더하기 bd 이렇게 돼. 그래서 임으로 개수 비교하면 자 여기 a 플러스 c는 0이고 b 플러스 d b 플러스 d 플러스 ac는 0,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는 8이고 bd는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다 정수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거죠. bd는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대입시키면은 여기 대입시키면 a 8 이꼴 ad 플러스 bc인데 이게 a 플러스 c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위에 a 플러스 c는 0이었으니까 8이 0이 되는 모순이 나온다. 그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도 모순이 나왔죠. 결국은 이제 4차의 경우는 4차 이꼴 1차 곱하기 3차의 경우 하고 4차 이꼴 뭐예요? 2차 곱하기 2차 1차 인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차수가 5차라면 1차 인수 있는 경우 1차, 4차 그 다음에 5차 이꼴 뭐예요?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론일 뿐이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 비교해가지고 모순을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2차, 4차 정도까지는 뭐 가능한데 5차부터는 너무 어려워지죠. 뭐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지만 5차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6차 이상 넘어가면 케이스 자체가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6차 되면 1차 인수를 갖는 경우는 그냥 해를 통해서 바로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차는 1차, 5차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6차는 1차 인수를 안 갖는 경우는 2차, 4차, 3차, 3차 이 두 개면서도 아주 복잡한 식이 되겠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경우에는 기하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젠슈타인 판정법과 원주등분당식의 기하성이다. 그래서 그 뒤에 자 23.15, 23.17 둘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기하학성을 체크하는 문제는 다 23.15로 해결해요. 한 10문제, 9문제 정도는 그냥 23.15로 해결되는 경우가 주로 다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도 23.15 아이젠슈타인으로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23.15는 그냥 판정법이죠. 한눈에 바로 그냥 보고 P의 존재성만 체크하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독립적으로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중간에 문제 중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뒤에서 우리 갈로아 이론에서 이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 그냥 중간에 쓰이는 정도가 주로 이제 거의 지금까지 다뤄졌어요. 갈로아 이론에서 이제 그 다항식을 기하학성을 체크해야 될 경우가 체크해야 되는 뭐 상황이 굉장히 자주 오죠. 그래서 이제 23.15가 이 문제 이 정리가 독립적으로 쓰인다기보다 독립적으로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그 갈로아 이론에 대한 하나의 그 뭐 배경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자, 아무튼 fx가 a0, a1의 x, an의 x n 제곱. 물론 뭐 이게 정수계수 다항식이에요. 정수계수. 여기 상수 다항식이 아닌 정수계수 다항식. 자, 이것에 대하여 프라임 p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p는 상수항부터 바로 밑에까지 a0, a1, an-1까지 p는 an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p 제곱은 a0를 나누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존재하면 fx는 qx에서의 기하이다. 그래서 기하이다. 그 다음에 23.17 동그라미 돼 있죠. 자, 원주 등분 다항식의 기하학성. 이것은 해들이 원주 등분이에요. 원주 등분. 원주를 등분하는 그 해들이 나타난다. 이거. 복소수 평면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소수 P에 대해서. 파이 px가 그 파이 px라고 보통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모든 개수가 1이에요. 그리고 차수는 소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이 qx에서 기하이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원주 등분 다항식 기하학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P가 한 뭐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P가 소수 3이면은 파이 3x 이것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해는 뭐냐? 해는 요거는 이제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니까 그 1-x를 곱해버리면 1-x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p의 파이 3의 x는 1-x 세제곱 나누기 1-x 아니에요. 그죠? 뭐 반대로 씁시다.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되죠?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 되는 해가 복소평면상에서 3개 나타나죠? 물론 요것의 해를 생각해 보면 1하고 나머지 2개가 찍히면서 원주를 등분하죠. 그래서
복소 평면상에서 이거. 그죠? 그래서 2의, 요 2의 3분의 2파이 i, 요 2의 3분의 4파이 i, 그 다음에 요 1, 세 개가, 이것서 해가 되잖아요. 근데 분모가 제로 되는 건 해가 안 되니까 요 두 개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까지 보태면 원주 등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다항식을 원주 등분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뭐 잘 아시는 얘기일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보고 갑시다. QX에서 기하기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해봅시다. fx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8제곱 더하기 25의 x 13제곱. 자, 이게 qx의 기하기냐? 물론 아까 전에 이건 정수계에서 다항식이니까, 그죠? 가약이라 가정하면 1차 인수를 갖는 경우 1차 곱하기 12차. 그 해를 이용해서 못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2차 곱하기 11차, 3차 곱하기 10차, 4차 곱하기 9차,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걸 이제 방금 여기서처럼 뭘 이용하는 거예요? 소수 P를 갖고 오면 된다. 그죠? 그래서 P가 존재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바로 밑에 차까지 나누고, 최고차는 나누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제곱이 나누지 않는. P는 얼마죠? 3이 되면 충분하다. 그죠? 3. 그래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P 이꼴 3에 대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 기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다항식이 fx 이꼴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10 이렇게 된다. 이게 qx에서 기하기냐?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p 이꼴 11에 대해서 차수가 p-1이니까 이므로 아이젠슈타인 원주 등분 다항식의 기하학성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다 이거 기하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학성을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자주 쓰이는 결론이니까 간단하게 이걸 먼저 증명해 보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이걸 증명하는 것도 이것을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증명 한번 해보고, 이거 스케치만 잠깐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23.17을 보면 먼저 어 23.17은 우리가 그 소수 P에 대하여 P가 AB를 나누면 물론 AB는 A와 B는 정수예요. 그러면 P는 A에 있거나 아니면 P는 B에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 하냐면 유클리드 정리라 그래요. 유클리드 정리. 정수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리죠. 유클리드 정리.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p-1까지의 정수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정수를 갖고 왔을 때 P가 K 팩토리얼을 나눌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죠. 이게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A1, A2, A3라도 A1을 나누거나 A2를 나누거나 A3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P가 1, 2, 3, 4, K를 나누니까 곱한 걸 나누니까 그러면 나눈다면 1을 나누거나 2를 나누거나 K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에서 P-1까지의 적당한 정수를 나눠야 된다 이거 P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바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나눈다면 이 사실로부터 모순이 나온다. 자, 그러면 P는 이제 P의 K를 나눠야 된다. 이건 맞죠? 이게 이제 이게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P-1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K팩분의 P에 P-1 P-K 플러스 1 나누기 K팩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요거하고 이거 곱이 같잖아요. 그죠? 나눈다는 사실을 잠깐 체크해 보자면 이유는 P는 나누는 게 이걸 나누는 거 맞아요. 다시 말해서 P에 P-1 P-K 플러스 1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방금 저기서 봤듯이 컨비네이션에 P에 K에 K팩 되죠. 그죠? 그러면 P가 A 곱하기 B를 나누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그리고 B를 나누지 않는 것도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는 K팩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P는 P의 K, 컨비네이션 P의 K를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은 퍼뮤테이션 11에 3 뭐 이런 걸 나눈다 이거예요. 컨비네이션 뭐 이런 걸 나누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소수니까. 소수 아니라면 될 리가 없어요. 소수 아니라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하고 또 하나 요거를 이제 요거를 괄호 1번이라 합시다. 자, 뭐 괄호 1 그냥 여기 하나 더 씁시다 그냥. 만약에 fx가 가약이라면 fx는 gx 곱하기 hx의 곱인 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상수 아니면서 g와 h는 상수가 아닌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fx 더하기 1은 어때요? fx 더하기 1 g의 x 더하기 1이고 g의 x 더하기 1 hx 더하기 1 fx 더하기 1도 상수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뭐 g와 h는 상수 아니다. g의 x, hx는 상수 아닌 이런 다항식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고 g의 x 더하기 1, hx 더하기 1,
이런 게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생각해 보면 결국 f의 x 더하기 1이 가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필요 주문 조건이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해 보면 fx가 가약이면 fx 더하기 1도 가약이고 fx 더하기 1이 가약이면 fx도 가약이다. 이 필요 주문 당연한 얘기예요. 뭐 기약이면 기약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차피 양쪽 부정해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자 23.15를 먼저 23.17을 먼저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일단 파이 px 이게 가약이 qx에서 가약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파이 px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1-r분의 a의 1-r의 p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걸 계산할 때 이거는 계산하기가 불편해요. 1-r분의 r-1분의 할까요? 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그죠?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려면은 이 자체가 분수가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시켜버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x가 떨어져요. 여기 x 플러스 1의 p제곱 마이너스 1 되면 여기도 끝에 1씩 날아가가지고 위에 차수의 상수가 제로 된다는 사실이 나와가지고 약분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 p의 x 플러스 1은 다루기가 편하다 이거예요. 요게 계산이 쉬워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에서 가약이라고 할 수 있어서 즉 이 말은 이제 여기서 파이의 p의 x 플러스 1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r 마이너스 1분의 r의 p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요 약분되니까 x분의 1 나오고 이걸 정리해 보면 이항 정리에 의해서 p의 제로에 p의 1에 x p의 p 마이너스 1에 x의 p 마이너스 1 더하기 p의 x의 p제곱 하고 마이너스 1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니까 xx 쭉 날아가지고 여기에 p의 1에 더하기 p의 2의 x 더하기 p의 p 마이너스 1에 xp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 x의 p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젠슈타인을 써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최고차이 안 들어있고 그죠? 제곱이 여기 들어있지 않은 거 당연히 뭐가 있어요? p죠. p. 따라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이것은 기약이 돼요. 그죠?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근데 방금 가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나와버렸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23.15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fx가 가약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q의 x에서 가약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fx를 a0, a1의 x, an의 마이너스 1의 그죠? an-1의 xn-1 더하기 an의 xn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인수분해 보니까 이제 가약이라 했기 때문에 자,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는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곱 b0 b1 br의 x의 r제곱 곱하기 c0 c의 s의 x의 s승 자, rs가 n보다 작다. 그죠? r과 s가 모두 n보다 작도록 이렇게 그 가약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특히 q에서 가약이면 물론 fx 자체가 정수계수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q에서 가약이면 정수에서 뭐예요? 인수분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23.11이죠. 따라서 이제 요것을 정리해 보면 B0, B1, BI들은 다 BI, CS는 다 이제 정수가 되면서 B0, C0 더하기 땡땡땡 하고 BR, CS의 X의 N 더 R 더하기 S가 N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론 CI와 BI와 CJ들은 다 뭐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요 A0 요거 A0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AN과 BRCS가 같은데 아이젠슈타인이 가정에서 뭘 했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P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P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P를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P 제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런 가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P가 있어요. 그죠? P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긴 P가 없어요. 그죠? 예. 여긴 P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긴 뭐냐면은 P는 있는데 P 제곱은 없어요. 그렇다면 P는 들어있는데 그죠? P 제곱은 들어있지 않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만 P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P가 들어있다는 말은 P는 B0에 들어있거나 C0에 들어있다. P 제곱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은 둘 다 들어있지 않다. 그럼 한쪽만 딱 들어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일반성 잃지 않고 B0가 P를 갖지 않는 쪽이고 C0가 P를 갖는 쪽이라고 이렇게 두고 생각해 봅시다. 자, P는 둘 다 없기 때문에 둘 다 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P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됐다면 어디에서 관심을 갖느냐면 CI들을 생각해 봐요. CI들은 CS가 최고차잖아요. 최고차에서는 P가 없었어요. 근데 쭉 끝에 와보니까 P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CS들부터 CS-1, CS-2 주르륵 내려오면서 분명히 P가 없다가 있는 경우가 나타났으니까 없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제일 작은 거. 그것을 스몰m이라고 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몰m은 뭐냐면은 미니멈에 K인 Z 플러스로 해서 CK가
P가 들어있지 않은가? CK. P가 들어있지 않은 CK 있죠. 그죠?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스몰 m이라 둡시다. 에 대하여 당연히 C0, C1, C의 K-1, M-1, CM, C의 맨 끝자수가 S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제 계속 들어있지 않아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일단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또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뒤에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있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AM을 한번 생각해 봐요. AM을 생각해 보면 요게 이 구조상 P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이거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이 P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M은 뭐죠? M은 자, 들어있지 않은 건 뭐밖에 없나요? 예, N밖에 없어요. 그죠? 이 가정에서 P가 들어있지 않은 개수는 N 최고차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P가 AN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유일한 거니까. 근데 M은 뭐냐면은 요 CI들 중에서 미니멈이에요. CK들 중에서 미니멈. CK는 뭐냐면은 S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M은 S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S는 N보다 원래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모순이 이렇게 되는 거죠. M은 CI의 중에 하나였고 그것은 C가 뭐예요? 지금 제일 커봐야 CI들 중에서 제일 커봐야 S밖에 안 되고 S는 뭐예요? N보다 작은 거. 이 가약의 정의에 의해서 R과 S는 다 N보다 작아야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N이 N보다 작으니까 모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M이 지금 뭐냐? P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모순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럼 AM이 P를 갖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AM은 뭐의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B0 곱하기 AM은 B0 곱하기 뭐예요? 곱의 정의에 의해서 CM 더하기 B1 곱하기 C의 M-1 더하기 B의 M 곱하기 C의 제로 아니에요. BM 곱하기 C의 제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P가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M부터 S까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지금 M-1부터 C0까지 다 P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P가 들어있고 여기 P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P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B0는 P가 없어요. 그 다음 CM도 P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P가 없으니까 P가 없네요. 그래서 P의 배수하고 P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P의 배수 아닌 거 맞죠? 여기 P의 배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P의 배수면 이게 P의 배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자 P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써보면 요거 노란 거 임으로 AM은 P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P의 배수 아닌 것은 N밖에 없어요. AI들 중에 P의 배수가 아닌 것은 맨 끝에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과 N이 서로 같아지니까 부등식에 의해서 모순이 나와요. 자, 이게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얘 두 개만 더 살펴봅시다. fx가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13 이것은 qx에서 12 이것은 qx에서 기하기 되죠. 왜? p 이꼴 13에 대한 원주등부등항식. 물론 요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으로 자 이거 봅시다. fx 이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13 하면 qx에서 기하기 되느냐?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소수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약이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필요수면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가약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해를 가지죠. 뭐를 해를 가질까요? 예, f 마이너스 1 해버리면 이게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므로 그냥 해가 존재하니까 가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개수가 1인 다항식으로서 차수가 소수 마이너스 1이면 기하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역은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를 갖는다는 사실을 유도해서 뭐 된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가 만약에 3분의 2의 x 세제곱 그 3분의 2의 x 세제곱 할까요? 더하기 4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이걸 갖고 오면 이게 qx에서 기하기냐 라는 걸 물었어요. 자, 이런 걸 묻는다면 이게 당장 정수계수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정수계수 다항식일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정수계수 다항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예요? 분모의 LCM이 뭐죠? 12죠. 그래서 자 이걸 체크할 때 fx가 상수 정도는 12분의 1 묶어내면은 12에 요걸 이제 오름차순을 써봤을 때 12 더하기 18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이렇게 이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이쪽을 gx라고 두면 이게 정수계수 다항식이에요. 자에 대하여 fx가 qx에서 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이게 그 가약이다라는 얘기는 gx가 여기에서 가약이다라는 사실과 필요주문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 상수 정도는 묶어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gx를 체크해 보면 요게 이제 그 가약이란 사실은 막 기하기란 사실은 뭐 아이젠슈타인으로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써보면 소수 p 이꼴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누지 않고 제곱이 나누죠. 3이죠. 에 대한 뭐 아이젠슈타인에 의해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gx는 뭐 qx에서
기하기다. 뭐 요거를 죄송해요. Q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QX에서 가약이다. 요것의 가약성은 요것의 가약성과 같은 얘기니까. 예, 그렇죠. 이게 정수계수 다항식이 GX가 뭐 정수계수 다항식일 뿐인 거고, 그죠? 기하성은 Q에서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Q에서 기하기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fx도 qx에서 기하기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분수계수 다항식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하성을 체크할 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다항식 기하성을 체크한다면 다항식의 기하성을 체크할 때는 먼저 개수가 정수에 있거나 아니면은 개수들이 ZP에 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죠. 첫 번째 2차 또는 3차인 경우는 가약이라 가정에서 해를 통해서 못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4차 이상인 경우는 가약이라고 가정하면 해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못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개수 비교해서 못을 유도하더라. 그 다음에 그냥 고차인 경우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나 그 다음에 원주 등분 다항식 또 모듈로 P 판정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 그냥 모두 P 판정법은 문제풀이에서 다룰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자, 문제 하나 풀면 뭐 충분하다. 모듈 P 판정. 이거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 자, 여기 고차라고 얘기했다면 이 도대체 몇 차를 고차라 하느냐? 물론 3차도 아이젠슈타인은 한눈에 방금처럼 보이면 그냥 아이젠슈타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이 아이젠슈타인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4차든 뭐 2차든 3차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히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분수 개수인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분모의 LCM분의 1을 묶어내버리면 정수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fx 이꼴 유리개수라면 다항식이라면 이것을 분모의 LCM을 묶어냈을 때 분모의 LCM 최대 공약수를 분모의 최대 공약수 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면 분모의 LCM 분의 1을 묶어내서 GX 하면 이게 이제 정수개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기하기다라는 말은 이게 Q에서 기하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하여 fx가 qx에서 기하기다라는 얘기하고 gx가 q에서 기하기다라는 얘기가 필요충분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은 뭐예요? 다 뭐 정수계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것은 체크하기 어렵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수계수 다항식의 기하성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3.18
부터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